오늘 판결의 재구성에서는 강화도 모녀 실종 사건에 대해 추적해 보겠습니다. 2008년 6월 17일 인천 강화도 송해면에 사는 40대 엄마와 고1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집니다.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이들의 행방을 추적하죠. 엄마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강화읍의 한 은행이었습니다. 엄마는 1억이라는 큰 돈을 현금으로 찾은 뒤 사라졌죠. 모녀의 실종에는 풀리지 않는 4가지 미스터리가 있었습니다. 먼저 1억인데요. 인출 금액이 이상했습니다. 엄마의 계좌에는 5억이 있었는데 왜 하필 1억만 찾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. 모녀가 사라진 그날 평소처럼 수업 중이던 고등학생 딸을 굳이 엄마가 불러낸 점도 수상했죠. 하지만 목격자들은 이 엄마의 행동이나 이 태도 하나하나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고 말합니다. 누군가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걸까요? 경찰은 이 평소 엄마가 혹시 딸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지 모른다면서 이 주변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놨다는 이 진술도 확보합니다.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풀리지 않는 이 모녀 실종 사건, 이들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? 판결의 재구성에서 추적해보시죠. 네, 팀장님, 윤 씨 모녀가 실종된 2008년 6월 17일로 먼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2008년 6월 17일 날 윤 씨와 윤 씨 딸인 윤모 양 고등학교 1학년생이죠. 실종이 됐는데요. 그 윤모 씨는 그 실종 2달 전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수령해가지고 돈이 있는 상태였어요. 그런데 그날 윤모 씨가 실종하기 전에 딸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딸을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딸을 또 소퇴시킨 거예요. 딸을 불러내가지고 나갔는데 그 뒤로 1억 원 상당을 은행에서 본인이 인출을 했어요. 그 뒤로 딸과 윤모 씨가 실종이 안 된 이유는 전화도 안 받고 휴대폰이 꺼져 있고 하니까는 시어머니가 연락이 안 되니까 시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수사하게 됐는데 경찰은 2가지를 봤습니다. 돈으로 인출했기 때문에 이건 납치라 다른 거 있지 않느냐 아니면은 돈을 인출할 때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. 그러니까 둘이 혹시 돈을 찾아가지고 가출한 것이냐 2가지의 수사 선상을 놓고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. 네. 몇 가지 수상한 정황들이 정말 포착되기 시작합니다. 첫 번째가 인출 금액인데요. 거액을 인출했는데 다 인출한 게 아니었다면서요? 네, 그러니까 보상금이 한 5억 정도 계좌에 있었는데 굳이 1억만 인출을 했다는 겁니다. 경찰도 역시 이 엄마의 마지막 행적, 그러니까 은행에서 왜 1억 원만 인출을 했는지 이 부분을 집중해서 수사를 했는데요. 그런데 목격자가 있었습니다. 은행이 당시에 엄마 혼자가 아니었다는 건데요. 실제로 이 차량 조수석, 그러니까 엄마 조수석 차량에 누군가 타고 있었고 또 밖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엄마와 수상한 사람 2명이 더 있었다는 건데요. 당시 은행 직원은 굉장히 이 사람들이 잘 아는 사이처럼 보였다. 그러니까 좀 친근한 관계처럼 보였다.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문제는 이 돈을 인출하고 1시간 정도 지나서 이 엄마의 휴대전화는 은행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위치가 끊기게 됩니다. 그렇군요. 2번째 수상한 정황은 바로 딸입니다. 엄마 혼자 홀로 간 게 아니라 딸까지 특히 수업 중이었는데 불러냈다면서요. 그리고 사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뭐 종교 갈등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그렇게 원만한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시어머니한테 같이 살고 있는데 특별히 말도 안 하고 딸을 그 수업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냥 수업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. 그날이 수행 평가를 하고 있는 날이래요. 그런데 수행 평가를 하고 있는데 뭐 휴대폰 뭐 하나 거나 이랬을 텐데 전화벨이 울려서 엄마 전화인데 급하니까 조퇴하고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조퇴하고 빨리 나오라고 했다는데요. 그 집안의 큰 우환,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알고 있을 만큼 큰 우환이나 큰 경사가 아닌 다음에야 시험 치고 있는 수행 평가하고 있는 딸이 이렇게 중도에 나오라고 하는 경우는 없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너무나 이상한 거죠. 그리고 딸의 휴대전화도 이 실종 당일 위치 신호가 끊겼다고 하니까 뭐 꺼져 있거나 그랬나 봐요. 예. 아직까지는 단순 가출인지 강력 범죄인지 가늠하기가 힘듭니다. 그렇다면 돈을 인출할 때 목격자도 있다고 했잖아요. 그때 태도가 어땠는지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그 중요한 점이죠. 만약에 그 돈을 인출할 때 뭔가 좀 수상한 게 있었다면은 자의에 의해서 꺼낸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. 특히 현금으로 지금 돈을 인출했잖아요. 그런데 은행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그때 이제 은행에 와서 돈을 인출하는데 한 10여 분 걸렸다는 거예요. 근데 은행 직원들과 농담을 주고받는 등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
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농담도 주고받고 시간도 10여 분 걸렸고, 왜냐하면 현금 1억이 많은 돈이거든요. 그냥 은행에서 현금 1억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가방에 담아가지고 또 조금 이제 뭐 차까지 실어다 줬는 모양인데, 이 은행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차에 가보니까 두 사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. 한 사람은 조수석에 앉아 있고 한 사람은 나와 있었는데, 그런데 그때도 어쨌든 뭔가 뭐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보였다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 현금으로 인출해가지고 두 사람이 따라왔던 거 보면 좀 이상하긴 한데, 어쨌든 그때 충분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네. 그렇게 했다는 점에서는 또 이것이 어떤 협박을 받고 있지 않았다, 또 이렇게 볼 여지도 네. 있고 좀 미스테리합니다. 어떤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가출한 게 아닌가, 이러한 짐작도 가능케 할 것 같은데, 근데 윤 씨가 남편과 사별한 후에 굉장히 주위 사람들에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다면서요. 윤 씨가 거주하던 곳이 사실 시댁이 대대로 그 집성촌이었어요. 그래서 한 집 건너 한 집 친인척이고 아는 사이였는데, 윤 씨는 이 남편이 죽은 뒤에 이상하게 딸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, 네. 안 좋은 일이 생길지 모른다, 이런 좀 예언 비슷한 말들을 주변인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남편 사망 전에는 친척이 무속인이었는데 굉장히 무속인과 가깝게 지내면서 무속 신앙을 갖게 됐는데, 이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이 무속인 친척과의 관계 역시도 네. 끊어져 버렸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일단 가출이든지 강력 범죄이든지 일단 그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시 돈을 인출할 때 같이 있었던 남성 그렇죠. 먼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. 예, 아까 그 두 사람 같이 있었다 네. 그랬잖아요. 차에 한 사람이 있었고 밖에 나와 있었고, 이 사람 두 사람이 이제 일종의 용의자가 될 수 있겠죠. 그다음에 또 이제 전화한 내역을 보니까 김 씨라는 50대 여성이 있어요. 네. 이 사람이 윤 씨 모녀가 실종된 날, 그날 윤 씨와 수차례 통화를 한 흔적이 있고요. 그래요? 그 다음 날에도 또 전화를 걸었어요. 이 50대 여성이 윤 씨에게 말이죠. 근데 중요한 것은 또 은행에도 전화를 걸어가지고 얼마나 돈이 인출됐습니까?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. 이 50대 여성이 윤 씨가 얼마나 돈을 인출해 갔느냐, 네. 그런 것도 있고. 하여튼 실종된 뒤에도 계속해서 윤 씨에게 이 50대 여성이 전화를 건 그런 시도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. 그렇군요. 하지만 남성들에 대한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러던 중에 또 다른 단서를 발견하게 된다면서요. 그러니까 17일 날 이제 실종 사고가 있었던 거죠. 그리고 18일 날 신고가 있었는데 19일 날 인근에서 윤 씨가 타고 다니던 그 SUV 차량이 발견이 됐어요. 그래서 이거 이제 SUV 차량에 무슨 그 단서가 있는지 열심히 찾아봤겠죠. 근데 이 차량 내에 혈흔이 발견이 됐대요. 오, 한 네. 3점 정도, 3부분 정도에서 혈흔이 발견이 됐는데, 이 혈흔이 모두 그 윤 씨 것은 또 맞다고 확인이 된 그래요? 거예요. 네. 근데 이게 그렇다면 이게 혈흔이 맞다 하더라도 납치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, 그쵸. 그러니까 만약에 납치하고 연관성이 있으려면 17일이나 18일 날 생긴 혈흔이어야 될 거 아니야, 19일이나. 네. 근데 그렇지 않고 이 혈흔은 좀 더 오래된 걸로 보였나 봐요. 그래서 이 뭐 뒷자리 바닥에 버려진 휴지라든가 트렁크에 실린 돗자리 이런 데서 다 각각 발견이 됐는데, 이게 오래된 데다가 크지 않고 그냥 약간 흩어져 있어서 납치 과정에서 생긴 혈흔으로 보는 것보다는 실종과 무관하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좀 다쳤던 게 아닌가, 이렇게 보게 된 것 같습니다. 네. 경찰은 특히 종교까지 검토하면서 종교 가능성에도 주목했었는데, 그렇게 열심히 수사를 하던 와중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다고요. 네, 거의 사건 발생한 네. 보름 만에 이 두 모녀의 시신이 발견됩니다. 같은 장소에서 발견이 됐는데요. 강화도의 한 갈대 숲에서 이 모녀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. 당시 엄마는 누운 상태였고 이 딸은 엎드린 채 발견이 됐었는데요. 당시 모녀의 시신은 아무래도 시간이 꽤 오래 경과했기 때문에 심하게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. 경찰은 이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가수에 부검을 의뢰했는데 타살이었습니다. 누군가가 그렇군요. 목에 졸린 채로 숨진 겁니다. 네. 윤 씨 모녀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강력 범죄가 유력하게 된 상황입니다. 범인은 혹시 그러면 바로 찾았나요? 예, 범인을 찾기 위해서 아까 두 사람에 네. 있었잖아요. 그 남성 두 사람에 대해서 몽타주를 한 사람에 대해서 만들었어요. 그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몽타주를 만들어가지고 배포도 하고 그랬는데, 이게 잘 실마리가 안 잡히는 거예요. 네. 이 사람들이 완전 범죄를 계획한 것처럼 실마리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. 그러다가 마을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, 그때 윤 씨 모녀가 실종되던 날 승용차가 한 대 마을에 와 있었다. 근데 그 승용차가 보이지 않는다. 그렇다면 그 승용차가 뭔가 이상하잖아요. 그래서 이 승용차를 탐문을 했더니
어떤 주민이 이 승용차의 번호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. 참 어떻게 기억하기가 좀 어려운데 네. 아마도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승용차를 추적을 했죠. 그랬더니 안산에 사는 안 씨라는 사람의 소유로 드러났고 네. 어쨌든 이 사람을 바로 체포를 했습니다. 네. 그런데 검거된 안 씨의 정체가 충격적이었다고요. 이웃이었습니다. 이웃이요? 네, 범인은 가까운 네. 곳에 있었는데요. 이 안 씨는 이 모녀가 살던 집에서 불과 한 500m 거리에 살던 이웃이었고, 평소 이 가족과도 굉장히 허물없이 지낸 굉장히 사이가 좋은 이웃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윤 씨의 행적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는데요. 그러니까 당시에 그 딸이 왜 조퇴를 했냐. 이 윤 씨가 어머니에 강요를 한 겁니다. 이 납치 후에 이 안 씨가 이 어머니에게 딸에게 조퇴를 해라 이렇게 강요를 해서 실제 어머니가 조퇴를 하게 되고요. 그렇군요. 그리고 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네. 엄마가 돈을 뽑게 됩니다. 이 과정에서 이 범인 안 씨의 음성도 실제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요. 이 딸의 학교에 전화를 하려면 번호를 알아야 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 안 씨가 114에 전화해서 이 딸의 학교 번호를 물어본 겁니다. 그런데 114에는 상담 내역이 통화 녹음이 남아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 범인의 목소리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. 그렇군요. 114에 전화해서 물어볼 정도면 팀장님 굉장히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그렇습니다. 그 안 씨의 일당들이 범행을 네. 치밀하게 준비한 게 뭐냐면 그 윤 씨 남편이 사망했지 않습니까? 4월달에 그때부터 범행 모의를 했어요. 4명이 해가지고. 교통사고 탄 거 알고. 그렇죠. 범행을 하려고 이제 강취하려고 범행을 모의했었고 또 그리고 그 윤모 씨네 집에 한 2-3차례 드나든 것 같아요. 위치도 확인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당일날 오전 9시경에 야산에 숨어 있었어요. 왜냐하면 윤모 씨가 딸을 데려다 주고 귀가할 때 납치하려고 해가지고 귀가하는 걸 납치를 했어요. 그리고 이제 농수를 끌고 가가지고 이제 성폭행도 한 다음에 왜냐하면 신고를 못 당해. 그리고 나서 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. 왜냐하면 딸을 불러내서 딸을 인질로 잡아야만이 윤모 씨가 말을 들을 것 같으니까 딸을 인질로 잡고 있기 위해서 그 일당들이 2계절로 나눈 거죠. 하나는 네. 윤 씨를 태우고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는 쪽. 하나는 딸을 인질로 잡고 있으면서 윤 씨가 신고를 못하게. 신고하면 딸을 살해한다고 하니까 윤 씨가 네. 고분고분을 딸에게 신고를 했어요. 그래서 아까 은행에서 그래서 신고를 못했고. 신고를 못한 거죠. 네. 딸 때문에 못했는데 어떻든 간에 둘이 합류를 해가지고 윤 씨 딸을 띄워서 합류 지점에 와서는 윤 씨 딸도 7시 20분경에 살해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렇군요. 그렇죠. 해가지고 이제 갈 때 제 방에 버리고 나서 네. 도주한 거기 때문에 이 범인들이 실제적으로는 처음부터 4월달부터 몇 개월간 준비를 해가지고 치밀한 계획하에 네. 살해한 후에 금품을 뺏을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던 거죠. 이웃 주민이었던 안 씨를 포함해서 하 씨와 이 씨 이렇게 4인조 일당이 이렇게 범행을 정말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. 경찰이 추궁을 했더니 유흥비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일당이요 이전에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나게 네, 된다면서요. 안 씨와 공범인 하 씨가 이 네. 사건 발생 2년 전에 2006년이죠. 이 강화도 읍내에서 이 다방 여종업원 그때 나이가 19살이었습니다. 당시 여종업원을 납치하고 역시 살해한 사실 역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나게 됩니다. 그렇군요.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감을 얻고 또 한 번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들게 하는데 법원의 판단 어떻게 지금 윤 씨 나왔습니까? 모녀 2명 죽였죠. 네. 그다음에 다방 여종업원 죽였죠. 그렇죠. 지금 뭐 밝혀진 것만 해도 3건 아닙니까? 네. 그래서 이제 하 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했고요. 네. 안 씨와 이 씨, 이 사람들은 무기징역. 또 연 씨라는 사람은 이제 강도살인 방조죄 뭐 이런 걸로 네. 그 사람은 5년이었는데요. 다만 2심에 가가지고 주범인 하 씨가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어요. 그렇군요. 그리고 대법원에 가가지고 이제 확정이 됐죠. 그러니까 3사람, 하 씨, 안 씨, 이 씨는 무기징역, 네. 연 씨는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정말 유흥비 때문에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이 일당의 사연 살펴봤습니다.